오늘 하려고 하는 주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자, 이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느냐. 근데 우리가 비교할 사례가 없잖아요. 모르잖아. 투표지 분류기를 일생 동안 누가 신경 써? 우리 일반인들이 평생 절대 신경 안 쓰지. 파파에서 찔찔 하니까 처음으로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우리가 왜 이 기계까지 신경 써야 돼? 자, 이 투표지 분류기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우리 이웃에 있어요. 일본에. 일본에도 투표지 분류기를 씁니다. 몰랐죠? 정말 신기하네요. 일본에도 이 투표지 분류기를 쓴다고. 자, 지금부터 일본의 개표 과정을 번역한 한 개인이 있어요. 그분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만들어진 동영상을 지금부터 보실 텐데,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제가 퀴즈를 낼 겁니다. 퀴즈를. 자, 우선. 저한테는 해당 안 되는 거죠. 그 퀴즈에 대한 답을 오늘 바로 하지 않아도 돼요. 다음 시간까지 내도 되는데, 지금부터 동영상을 하나 보자고요. 最新の注意を払っていただいてお仕事を進めていただきました。そして心からは 체육관에서 하는 건 똑같아요. 第23代参議院議員選挙 참고로 일본은 우리처럼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후보자 이름을 직접 써요, 손으로. 후보자 이름 모르면 투표 못 하는 거야. 그런데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다 인정해요. 손으로 쓰는데. 그리고 후보자의 성만 쓰는 것도 인정해요. 후보자 이름만 쓰는 것도 인정합니다. 성 이름 혹은 이름 성 순서가 바뀐 것도 인정해요. 이름 뒤에 씨, 누구누구님, 누구누구군 다 인정해요. 이름을 쓸 때 히다가 가다가나 한자 다 섞어 쓰는 것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정확했다고 치면, 그리고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모조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구분하기 힘들죠. 우리는 도장만 팡팡 찍으면 되잖아. 칸만 보면 되잖아요. 여기는 사람마다 필체도 다르고 성이 30만 개래요. 성도 다 다르고 히다가나 가다가나 한자 막 섞어 쓰기도 하고 성만 쓰기도 하고 이름만 쓰기도. 왜냐면 이름만 기억날 수도 있잖아, 후보가. 그래도 다 인정, 유효표로. 누구누구 씨 이름 왜 뭘 썼잖아요. 그것도 인정, 유효표로. 자, 분류기 나왔어요. 좀 전에 그 기계가 분류기인데, 투표지 분류기. 작동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 기계가 분류 기계예요. 여기서는 몇 표를 투표했다고 세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분만 합니다. 그야말로 분류만 해놓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그럼 뭐가 무효표냐? 무효표는 낙서를 했거나 이름을 안 쓰고, 아니면 놈, 누구누구 놈, 누구누구 새끼 이름 뒤에 이런 거는 무효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름을 쓰는 방식은 굉장히 개표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굳이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왜 이름 쓰는 걸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좀 전에 기계가 작동하는 거, 이게. 저렇게 1차 사람이 분류한 다음에 이 분류 기계에 집어넣어요. 옆에 기계 보이죠? 기계 그러면 착착착착착 돌아가면서 표를 이 칸 위에다 착착착 구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투표 분류기에 노트북이 연결이 안 돼 있네요. 분류기를 거치고 나면 사람이 다시 또 점검을 합니다. 2인 1조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앉아서 그 표가 제대로 분류되는지 다시 한번 봐요.
후보자 이름을 직접 쓰게 한 것은 아마 그 일본의 선거 전통과 관련 있는 거겠죠. 그 당사자 이름을 직접 알아야 된다거나 기본적으로 누군지 모르고 찍지 않게 하는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서 이때까지 한 장도 안 세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셉니다. 개수기에 100장으로. 이 개수기는 그냥 말로 숫자만 세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를 할 때는 꼭 2개의 개수기를 거칩니다. 기계로 하나 하고 나서 다른 기계로 또 한 번 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선거의 개표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만 보고는 우리나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퀴즈가 나가는 겁니다. 매우 결정적인 2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계속 얘기해왔던 투표지 분류기계. 여기에 결정적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기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퀴즈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계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만약에 후보자가 늘어나면 이 칸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붙어서. 이 기계에 관한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기계가 참고로 우리나라처럼 규격 도장을 규격 그 투표 용지에 있는 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용지에 있는 걸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는 손으로 사람이 쓴 거를 게다가 히라가나 가다가나 한자 다 섞여 있고 어떤 거는 성만 어떤 거는 이름만 어떤 건 성 이름 어떤 건 이름성 어떤 거는 시가 붙어 있고 이런 걸 다 유효표로 분류해내요. 유효표로. 우리나라 분류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계의 오류율이 우리나라 기계의 오류율과 비슷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는 도장 뽕 찍은 거를 여기 찍었나 저기 찍었나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 기계는 사람이 손으로 쓴 걸 일일이 분류하는 거고요. 오류율이 비슷하다니까? 여기서 오류로 잡아내는 것은 이게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글씨 같은 거 있죠. 혹은 뒤에 쓴 거, 종이에. 그런 거를 무효표로 걸러내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도 기계로도 구분이 안 되는 악필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글씨, 낙서를 했다거나 그런 거를 분류해내는 건데 그 오류율이 우리나라 기계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투표 용지를 보여주고 이 기계를 만든 회사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다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그래서 오류율이 얼마나 나올 것 같냐고. 제로! 아니 이게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관점에서 보자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파파이스로 써가지고 집어넣어 봤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게 아니고요. 직접 확인해. 이 파파이스가 안 보여 이거? 증거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이 기계를 테스트해봤다고. 이 분류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고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 나머지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 절차상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뭐 크게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번 하는데 얘는 2번 한다거나 개수기를 2번 쓴다거나 이런 거 말고 이것이 단순한 분류기인지 아니면 사실상 전자개표의 측면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우리나라 절차를 한번 알아보고 이 동영상을 잘 보면 그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점 때문에 일본은 단순 분류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계 때문이 아니고 절차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거는 전자적인 개표의 측면이 좀 있다 라고 말할 요소가 있어요.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개표 절차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잘 만들어서 이렇게 쭉 올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개함부, 개함. 네, 뚜껑 여는 거죠. 거기서 열어가지고
투표지를 꺼내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 넘깁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투표지 운영부에서 분류를 하죠. 막 기계로. 분류를 해서 그것을 심사하고 집계하는 부로 넘겨요. 심사집계부. 큰 틀에서 얘기해 드리면. 여기서 심사 집계를 한 다음에 이걸 위원 검열석에 넘기고 그런 다음에 그걸 기록 보고석에서 정리해서 공표를 합니다. 나중에 정리부가 이건 모든 걸 다 포장 정리해서 끝내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절차와 일본 절차에 굉장히 본질적인 차이 한 가지가 있다. 지난주에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분류를 함과 동시에 숫자를 세요. 100장 묶음씩. 그리고 그게 맞나 사람이 심사집계부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준점은 기계가 한 거를 사람이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투표, 개표 검증 방식의 핵심은. 그런데 제가 전자투표에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방식은 분류만 하고 개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숫자를 세지 않아요. 기계는 이 후보 거 몇 장, 이 후보 거 몇 장 이렇게 세지 않아요. 이 후보 뭉치, 저 후보 뭉치를 내놓을 뿐입니다. 일본은. 숫자를 세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기계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렇죠? 숫자를 세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 기계가 분류한다면 센단 말이에요. 100장씩. 그러면 선관위는 여기서 기계에 생길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기계가. 기계는 오류가 생길 수 있죠. 어떤 기계나. 그것은 심사집계부 사람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걸러진다. 이게 이제 선관위의 일관된 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사람이 그걸 걸러내지 못하면 제대로 그렇죠? 기계가 분류하고 세워놓은 숫자를 사람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이 숫자가 최종적인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집계부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만약에 심사집계부가 기계가 분류해낸 100장 묶음의 숫자를 제대로 검증을 못하면 기계가 센 숫자를 우리는 결과적으로 득표의 숫자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람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부분만큼 전자적인 개표가 된 거예요. 기계에 의해서. 그 해당 부분만큼. 그래서 전자투표의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은 심사집계부가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어떤 오류도 없이 제대로 분류해내느냐. 여러분들 중에 개표 참관위로 참석해 보신 적 있는 분들. 그걸 누가 해봐요. TV로 보지. 그런데 최근에 지난 대선 이후에 자발적으로 온라인에서 여기에 참여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참여한 경험을 공유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참관하기로 하신 동기는 뭔가요? 지난 대선 때는 좀 의심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이번에는 좀 제 손으로 좀 한번 좀 깨끗한 선거 한번 보고 싶어서 직접 참여를 하게 됐죠. 이번에 참관을 하고 나서 예. 개인적으로 느낀 소회는 어떤 겁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보시자면. 딱 처음에 가서 느꼈던 거는 참관인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봐야 될 그 심사집계부나 투표지 분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정의당에서 이제 간 그 개표 참관인은 8명이었거든요. 총 8명. 예, 근데 그 대부분 다른 당 쪽에서 오신 그 참관인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나오는 그 개표 결과를 네. 그 문서화해서 이렇게 입구 쪽에다 붙이게 돼 있어요. 네, 개표 상황표. 네. 그 상황표를 그냥 확인하고 그냥 자기 정당 쪽에 알려주는 일만 하시는. 그러니까는 뭐 투표지 분류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심사 집계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그런 활동을 안 하셨죠. 동작의 경우는? 그렇죠. 매 팀마다 15팀까지 있었거든요. 가령 뭐 심사집계부가 1팀부터 15팀까지 있고 뭐 투표지 분류기가 1팀부터 15팀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럼 최소한 팀사 집계부 15곳을 동시에 관찰해야 되는데 그렇죠. 동시에 8명으로 이걸 다 커버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다고요. 네. 네. 그래서 선관위에 뭘 요청하셨습니까 혹시?
투표지 부르기에 오류가 되게 좀 잦았거든요. 오류라고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홈표가 발생한다든가 혹은 그렇죠. 정상적인 표가 미분류표로 들어간다든가 예. 이런 걸 육안으로 보셨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제가 그 초반에 오류가 있고 나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사무국장한테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오류가 있다고 해도 그 네.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이제 재검표를 하니까 네. 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심사집계부에서 갔다가 올인을 한 거죠. 심사집계부로 가셨어요. 거기서는 또 어떤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공직선거법 매뉴얼에는 네. 100매씩 넘어온 네. 그 표를 다시 심사집계부에서 그 수검표라고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네네. 한 장 한 장 이게 2번, 3번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그 선관위 매뉴얼에는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13, 14, 15부를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15팀은 뭐 밤새도록 한 번도 수검표를 하지 않았고요. 그 14팀 같은 경우는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그 소위 말하면 그 수날림이라고 하죠. 휘리릭 보는 거 있죠. 날림으로 한다는 건 이제 100장을 들고 이렇게 주르륵 한번 훑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사실은 그런 영상을 많이 봤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주르륵 날림으로 하더라도 예. 도장에 찍힌 위치가 일치하고 그래서 주르륵 날려도 도장이 조금만 다른 데 찍히면 금방 뭐 드러난다. 잡아낼 수 있다. 예. 육안으로도. 예.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보시기엔 아닙니까? 그 네. 선관위 매뉴얼이 네. 그 거기 나와 있고 수날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수날림을 할 때도 이게 네. 한 장 한 장씩 수날림을 이게 할 수도 없는 게 네. 이게 막 두 장, 세 장씩도 막 넘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종이끼리 붙기도 하고. 본인은 13, 14, 15를 집중적으로 보셨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른 테이블을 보셨을 테니까 예. 이렇게 종합을 해본 결과가 있었나요? 이거는 너무 부실하다. 부실하다. 예, 이거 뭐 지나치게 부실하고 그리고 위원들이 이제 그 확인을 합니다. 한 6분, 7분이서. 네. 심사집계부에서 넘어가면 이제 위원 검열석이죠, 마지막으로. 예, 예. 뭐 확인하는 것도 뭐 거의 뭐 확인이라기보다도 그냥 앉아 계시는 것밖에는 안 보였고요. 자, 그래서 심사집계부에서 어떻게 실제로 했다는 건지 찍은 영상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보시면. 자, 이게 100장인 거는 개수기로 세요. 그런데 100장 안에 다른 후보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분인데 그냥 묶어서 숫자만 써요. 100장이 맞다고. 이건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렇게도 안 하는 거죠. 드르륵 넘겨보는 것도. 기계가 100장, 한 후보 걸로 100장이라고 했던 거를 100장인지는 개수기로 다 세나, 그 안에 다른 표가 섞여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더라. 그런 게 이 분이 확인한 바로는 대략 전체 30%는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또 그 중에 40%는 휘리릭 넘기더라. 심사하지 않는 거죠. 집계만 하지. 100장 묶고 줬잖아요, 기계가. 이게 A 후보 거라고. 그리고 기계가 그렇게 분류한 다음에 사람이 이제 100장에 맞는지 기계를 한번 돌려보고 개수기라고 하는 거. 돈 세는 기계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다 동일한 후보 건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 제대로 된 수 검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섹터가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적어도 동작의 경우에는. 그러면 사실은 기계가 분류하고 개수한 결과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쭉 끝까지 간 겁니다. 그럼 전자적인 개표가 그만큼 이루어진 거죠. 이렇다는 얘기는 그 기계, 다시 돌아가서 분류 기계를 장악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 검증 과정이 생각만큼 타이트하지 않으니까. 그 기계가 장악당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물론이죠. 그런 우리의 절차에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 기계에 대한 검증을 대단히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절차 전체를 바꾸지 않을 거면, 일본처럼. 자, 이 방송을 보시고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저는 동작에 계신 분의 경험밖에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전국 252개의 개표소에서 참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내가 봤는데 우리 동네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동작을 일반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확인해 보고 싶어요. 최대한 많은 수의 참관인들의 경험을 그걸 충분히 모아서 선관위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하여 우리만 기계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기계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됐었고 독일에서는 이렇게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는 전자적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독일은 이걸로 돌아왔습니다. 이걸로 돌아왔어요. 대단히 원시적인 손으로 찍고 다시 사람이 개표하는 원시적인 방향으로 되돌아왔어요. 독일은. 몇 년 전에. 퀴즈. 왜 되돌아왔을까? 여기서 퀴즈입니다. 독일에 뭐 전자기술이 부족하겠어요. 그죠? 근데 독일은 되돌아왔어요. 전부 다 원시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독일은 투표 한 곳에서 그냥 개표도 해버려요. 우리는 중앙에 모아서 막 하잖아요. 뭐 보관하고 막 사전 투표하면 보관했다가 독일은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계적인 장치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곳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유가 뭘까? 오늘의 퀴즈. 이번 퀴즈도 무슨 상품이 있나요? 상품은 말이죠. 밥을 또 먹읍시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당연한 것부터 의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것부터 의문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